자, 반갑습니다. 오늘 법과 자연 두 번째 시간, 법과 자연이 왜 또 철학적으로 논의가 필요한지, 이런 어떤 특징들을 소피스트들을 통해서 논의를 좀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제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대비점을 갖는지, 또 어떤 우위에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뤘죠. 왜냐하면 지금 자연과학이 워낙 강력하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대부분 99.9%가 다 자연과학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옹호를 할 거예요. 뭐 철학 이야기하면 아유 그딴 거 뭐 그런 것들은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도 철학적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적 이야기가 훨씬 더 타당하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야금야금 철학의 영역들, 특별히 뭐 존재론이라든지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증주의. 자,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검증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이론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이나 영혼이나 또 삶, 또 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은 실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거나 관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철학이냐? 17세기 이후에 과학혁명, 뭐 어마어마한, 지금 뭐 달날에 이제 사람 보내고 화성에까지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는 이런 단계에 왔는데, 그래도 왜 우리가 철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은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들을 보는 것이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관점들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통의 문제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MRI나 CT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뭐 애인과 헤어졌을 때 막 가슴 찢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 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뭐 가족들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떠나 보내면서 뭐 생물학적으로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데, 내 마음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또 거기서 뭔가 좌절감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가? 생물학적 기능이 뭔가 무너지거나 붕괴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졌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이제 개념들, 이걸 이제 철학적 개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자유, 정의, 평등, 뭐 페미니즘, 뭐 우리가 정치, 경제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 뭐 국가나 사회나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왜 이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가? 이건 주로 이제 다 가치 문제들인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굿에 대한 문제예요. 좋은가, 옳은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질서 또는 개념 또는 어떤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있어야만 인간들이 이 협력을 구축할 수 있고 또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다룰 내용 중에 하나는, 자, 이제 우리가 이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치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가치 개념들이,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가 만들어낸 것이 가치 개념인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거냐, 원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이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자, 이게 이제 법 또는 이제 노모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2500년 전 소피스트들과 플라톤 또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엄청난 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났냐?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논쟁, 피시스와 노모스의 논쟁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자, 빈서판 이론 논쟁이 지금 가장 핫한 논쟁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스티븐 핑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예요. 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 쓴 사람, 도킨슨, 이런 사람들이 빈서판 이론에 대한 이제 가장 강력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이상학의 박멸이에요. 또는 이제 기독교의 박멸, 그러니까 기독교 박멸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 단순하게 종교적인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어떤 형이상학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플라톤주의라든지 뭐 기독교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이즘들이 동일한 전선들을 구축하고 있어요. 자, 그 반대편에 이제 핑커나 도킨슨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물학적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은 DNA라고 하는 이 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형태의 행위들, 어떤 형태의 도덕적인 결론들을 도출하도록 이 DNA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 스티븐 핑커나 도킨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DNA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주신 어떤 요소다라고 하는 쪽으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법도 똑같은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드는 관습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관습을 부과하는 어떠한 그 신적 요소가 있다. 마찬가지로 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입장에서 법을 정의하느냐, 또 어떤 입장에서 자연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이론들이 서로 이제 맞부딪히게 되면서 BC 5세기경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가, 또는 이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빈서판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17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자, 대부분의 동의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같다. 우리가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 또는 이제 인간은 이제 먼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서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이 기계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먼지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학자고 그 과학적인 성과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신의 자손이고 또 신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도 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육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자, 정신과 육체에 대한 구분은 지금 뭐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분은 최초로 데카르트가 만들어 놓은 구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듀얼로 돼 있다. 듀오라고 하는 두 가지로 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 빈서판, 인간은 타블라 라사라고 이야기하는 백지 상태를 이제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이미 DNA라고 하는 것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그렇지만 인간의 정신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엇인가 써놓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이제 이 빈서판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싸고 뭐 이런 생식 이런 것에 의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그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서는 이 백지 상태의 인간의 의지나 욕망 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제도들이 인간을 규정한다. 그리고 절대로 인간은 DNA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빈섭한 이론이고 이 이론이 17세기부터 거의 이제 300년 동안 이 과학적인 그 인간 이론, 과학적인 인간론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뭐 지금 17세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2500년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 시대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혹시 화면 녹화 안 하셔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피시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자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들이 자라고 있는 고유한 방식 또 이제 원초적인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DNA의 요소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 DNA는 이제 물론 이제 DNA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DNA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지긴 한데 인간의 DNA가 말의 DNA로 갈 수 없는 거고, 또 말의 DNA가 인간의 DNA로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시스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자연 철학자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아르케라고 불렀어요. 아르케. 이제 이건 원래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죠. 시작. 자, 인간이 이런 어떤 물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물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의 시작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원소설이죠. 흙, 불, 물, 공기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철학자를 우리가 이제 자연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연 철학자는 세계의 어떤 불변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이고 또 그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원리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만물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리 법칙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이 노모스라고 하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할당되고 배당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할당하고 배당하는 어떤 주체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이제 연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신의 개념을 끌어들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노모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신이 주신 어떤 고유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와 또 그것을 반대하는 쪽, 신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거는 이제 계약으로,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계약으로 맺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인간에게는 가장 월등하고 가장 훌륭한 것을 신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정의다, 올바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신의 법에 의해서 인간은 양육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금수, 다른 동물들과 인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이 생물학적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 어떤 것은 신의 법이
적용이 안 되고 어떤 것은 신의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훨씬 더 고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신과 커넥티드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커넥티드 모빌리티라고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을 주행할 때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 단순하게 그냥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전자들의 복합체가 아니라 이것을 이것에다가 이제 신의 어떤 그 품성 또는 이제 신적인 어떤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정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또는 이제 그 형사적 정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누가 죄를 저었을 때 또는 이제 칭찬받을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알맞은 형태의 벌을 주거나 아니면 상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정의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고대에서는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개별적인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정의의 가장 낮은 단계의 정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고대에서 그러면 이제 뭐가 정의였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 준법이에요. 준법. 근데 그 법이 뭐냐면 이 신법을 따르는 거예요. 신의 법을 따르는 인간의 품성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약속을 지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아니라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내적인 그 신적인 요소들을 따라가는 거,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자, 그것 전체가 바로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신과의 어떤 성품을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 실제로 이제 기독교의 신이거나 뭐 무슬림들의 신이거나 이런 어떤 인격적인 신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또 그것들을 다스리고 또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나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런 원인이나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목적이나 어떤 일정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건 여러분들 고유하게 신으로부터 받은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콜링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신이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어떤 뜻 있고 의미 있고 뭔가 가치 있는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대표시켜 놓은 개념이 바로 이제 신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신법이 주어져 있는 것은 자,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근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유효한가 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소피스트들이 제기했던 철학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신과 닿아 있다라면 그리고 신의 법에 따라서 산다라면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법, 동일한 어떤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실제로는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신을 섬기는데 똑같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양한 사유에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거죠. 만약에 동일한 원리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면 동일한 법들이 만들어질 텐데 왜 다양한 사유에선 다양한 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바로 소피스트들이 공격하는 어떤 공격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인가 아니면 그것들은 다른 것들인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언어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촘스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어 기제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기제는 동일하죠. 자, 침팬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98% 똑같기 때문에 침팬지들도 말을 하거나 유인원을 또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걔네들이 쓰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분절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 아야, 어여, 오요 이렇게 나눠서 음을 끊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절화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침팬지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성대 구조가 달라요. 성대 구조가 우리처럼 이렇게 분절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성대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찌릿찌릿이든지 뭐 이렇게 막 고함 소리 같은 것을 통해서 음을 내거나 아니면 그것들로 이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굉장히 추상화된 모음이나 자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일단 생물학적으로 다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언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으로 이미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어는 다 달라요. 뭐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지금 몇천 개인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계속 이제 소멸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 보면 이거를 모든 언어의 어떤 가장 원시적인 언어, 이 X의 언어 또는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이걸 이제 그 천사의 언어 또는 이제 천상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로 태어났을 때 아이가 그 일반 언어를 배우기 전에 아이가 뭐 옹알이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걸 이제 이 천상의 언어, 천국의 언어다라고 아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이가 이제 그 언어를 잊어버리면서 이 지구상의 언어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천상의 언어와 인간적인 언어가 이제 서로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이제 라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상징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징기. 자, 인간은 상상기와 상징기를 거치게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생후 이제 6개월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자, 아이는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비치면 깜짝 놀라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얼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윤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이제는 동일화시키는 그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상상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건 자기 모습 아니죠.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기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상징기인데, 자, 이 X라고 하는 거 보면서 나는 X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자꾸 엄마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엄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걸 자꾸 엄마라고 하는 말과 음성과 일치시키면서 이 X가 엄마다라고 하는 동일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상징기예요. 이 상징기가 바로 이제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X라고 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천상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 또 아빠라고 하는 단어로 치환시키는 과정들이죠. 이게 이제 유아기 때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이 상징기의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또는 이제 뭔가 그 형이상학적으로 동일한 원리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느 장소에 놓이느냐, 어느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 또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기독교인들은 꿈꾸면 항상 천사가 나오거나 하나님이 나오는데, 자, 불자들이 꿈꾸면 항상 보살이 나오거나 부처님이 나와요. 절대 불교인이 꿈꿨는데 천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힌두교인도 마찬가지죠. 자, 왜 그러냐? 자,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문화에서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의 툴들 또는 생각의 어떤 그 근본적인 원리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소피스트들이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물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로타고라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도나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제도나 어떤 문화,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과정을 설명해 보면, 항상 이런 어떤 제도화되기 이전에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특징들 또 어떤 사회적인 특징들,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들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대학 입시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뭐 서울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다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명문대라고 서울대급 명문대가 거의 60개가 넘어요. 그래서 좀 약간 평준화돼 있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도 약간 위계 질서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뭐 한 대학이 있고 상위에 한 대학이 있고 나머지가 쭉 연결돼 있는 그런 대학 제도가 아니죠. 또 이제 유럽 같은데 독일 대학은 모든 대학들이 다 평준화돼 있어요. 자,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도 대학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대학이 바람직한 것인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립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을 뭔가 하나로 대학은 이러해야 된다. 하나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하나의 대학만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지금 21세기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살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유용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유용성. 어떻게 유틸리티를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 공리주의적인 방식이 가장 유효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법에 대해서 노모스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반론들은 자, 인간들은 누군가 지켜볼 때는 법을 존중하지만 지켜보지 않을 때는 자연적인 것을 더 존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은 인간은 아무리 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더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아주 동물적인 그런 어떤 습성들 또 동물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진짜냐?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진짜인가? 옷을 입은 상태가 진짜인 것인가? 아니면 옷을 벗은 상태가 진짜인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귀결세에 반대해서 자, 뭐 사람들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마치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처벌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리포터의 망토를 입고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준수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자연적인 거,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을 과감없이 발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인데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그리고 그 강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법들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연 상태를 보면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자연 상태가 훨씬 더 정치 경제 이런 면에서 더 월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지적인 전쟁을 보면 대부분 다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대국, 약소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치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들은 아무리 뭐 윤리가 발달하고 도덕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플러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잃었을 때 이제 문화적인 또는 뭐 디플로마틱한 이런 어떤 외교적인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만 이 힘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는 자연적으로 밀림의 법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스티븐 핑커가 쓴 인간의 이제 선한 본성 보면 계속해서 폭력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고대에 비해서 계속 이제 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이제 교양을 갖추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뭐 폭력을 가하는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폭력이 종식됐다. 폭력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 내재적으로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만 힘이 세면 완장만 차면 권력만 가지면 사람들을
밟고 짓밟고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생활 속의 근본적인 어떤 삶의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펠로폰네소 전쟁사도 이제 읽어보면 만약에 전쟁에 지면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은 다 사형에 처하고 여자들은 노예로 잡아가고 그다음에 그 도시는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자,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인간의 선한 모습, 우리가 이제 그 성선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과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 자연적인 모습, 뭐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악들이 인간들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은 선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강자의 논리, 이게 이제 자연적인 법칙이고 그런 의미에서 항상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도 문의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뭐 위로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보호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도 아까도 이제 그 노모스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는 그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간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 노모스를 계속해서 분석해 가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피시스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모스를 피시스로 다시 치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피시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제 DNA이고 이 DNA라고 하는 것은 교화가 안 된 상태, 인간의 어떤 야만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야만적인 상태를 노모스로 바꿔서 신적인 상태 또 신이 갖고 있는 어떤 품성들 이런 것들로 이제 교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표면적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또는 이제 법이 지배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들을 보면 오히려 이 노모스의 가장 밑바닥에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피시스의 요소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니체가 이야기하는 위버멘슈, 초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실력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능력이 출하게 되면 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원하죠. 누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뭔가 비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자연으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등지고서 초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세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전부 다 버림받거나 아니면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제로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로섬. 자, 총량이 제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못 가져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로섬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생활이나 노력들을 규제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앞에서 이제 그 피시스와 노모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어요. 피시스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 또 노모스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들을 갖고 또 어떤 균형들을 가져야 하는가. 어느 쪽에서는 이제 자연을 중요시하는 쪽이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노모스를 중요시하는 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아까도 이제 그 스티븐 핑커의 이제 그 빈 서판 이론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스티븐 핑커가 제시하는 이론들 중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음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음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음악가 중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일부이고 그 극소수의 일부는 대부분 다 천재들이죠. 지금까지 이제 팔리는 음반들 보면 대부분 다 5명의 음악가들, 지금까지 뭐 음악가들이 수만 명이 나왔을 텐데 뭐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뭐 핸델 이 몇몇 사람들이 전부 다 음악을 석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느 사회든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야구를 잘하는 사람,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유전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피시스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은 이미 DNA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뭐 나도 이제 최고 챔피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그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적으로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뭐 140, 뭐 IQ가 높은 사람들 아니면 뭐 체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또 예쁜 사람들 우리가 뭐 예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보세요. 다 예쁜 애들이잖아. 쭉쭉빵빵 이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출세하는 거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어느 사회든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항상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제 이 피시스에 대한 강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노모스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거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일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일부 소수 이런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어떤 DNA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그래서 계속해서 문화를 고쳐나가고 사회를 고쳐나가고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사회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결과이고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드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운동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이제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차 대전 이전까지 거의 인간 대접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뭐 지금 남자들은 억울하겠지만 뭐 군 뭐 가산 점수도 이제 이거 폐지시키고 하여튼 제도를 계속 뜯어 고쳐가지고 여성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평등해지고 좀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노모스에 대한 어떤 강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논의들 피시스가 먼저인가 아니면 또 노모스가 먼저인가 이런 어떤 논의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시대 BC 5세기경 소피스트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주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소피스트들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법과 제도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들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런 어떤 긍정적 의미에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옛날에 이 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자, 무술을 잘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아레테는 용기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용기. 뭐 우리가 용기 지혜 절제라고 할 때.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소피스트들에 오면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이제 탁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탁월성.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소수의 영웅들만 할 수 있는, 소수의 영웅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아니라, 자, 연습하면,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평준화된 그런 어떤 능력으로 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만시간의 법칙 들어봤어요? 자, 어느 사회에서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량이 10,000시간 정도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10시간이든지 몇 시간 뭐 얼마만큼 투자하냐에 따라서 이 10,000시간을 채우게 되면 이제 이게 임계점인데 이 10,000시간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한 분야의 독보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나 역량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이게 이제 최소 5년 또는 이제 10년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 밥 먹고 똥 싸고 뭐 이렇게 다 빼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부단히 훈련을 받고 뭐 이거와 관련된 이제 강의를 듣거나 그런 어떤 훈련들을 요구를 하죠. 자, 이것들을 이제 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소피스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을 가르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은 인격적인 완성, 도덕적인 향상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술은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은 기술이다. 자, 그런데 자, 고대에서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이 용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 완성이라고 봤어요. 도덕적 완성.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 그 목적을 잘 발휘하는 것이 이게 덕이다라고 봤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완성 또는 이제 그 목적에 대한 실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개념이 소피스트에서는 탈색돼 버려요. 자,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는 이제 철학자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는 텔루스라고 얘기해요. 텔루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the end예요. 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죽을 때 이제 뭘로 끝나느냐? 철학자로 끝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 철학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가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철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든지 뭐 자기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성인으로서 소크라테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완성이라든지 도덕적인 향상을 그 말 자체가 함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소피스트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공 또는 경제적인 성공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때, 고대 그리스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자, 이건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 성공했다, 뭐 나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번다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막 내가 조건이 맞는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소피스트 이전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에우젠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에우젠. 자, 이거는 잘 살기예요. 잘 살기. 잘 살기. 에우라고 하는 말이 잘이라고 하는 말이고, 젠이라고 하는 말이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살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웰빙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이 웰빙이라고 하는 말 지금 나온 말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말이에요. 웰빙. 자, 좋게 있음이죠. 좋게 사는 겁니다. 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에우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격적 완성이라든지 도덕적 향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이나 자아의 어떤 소망들을 성취해 나가는가, 이런 것이 에우젠의 문제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제 뭐 권력을 얻거나 이것도 이제 그 일부 중에 있겠죠. 근데 돈을 벌어도 항상 행복하지 않고 계속 불만이 있고, 또 뭔가 자기가 꿈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자, 소피스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낡았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 이렇게 막 그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제 민회나 시민 법정에서 뭔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사술, 레토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제 말을 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준석 있죠. 이준석 되게 말 잘하죠. 뭐 스펙도 좋고,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정치인이 될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이준석 이런 류의 사람들을 뭐 최고의 정치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각광받는 정치가다라고 생각하죠. 왜? 말을 잘하니까. 뭐 조국도 마찬가지죠. 조국도 잘생겼고 또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뭐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도 BC 5세기경에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트랙션 할 수 있는, 뭔가 매혹적인 사람으로 다가가려면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소피스트는 덕이다라고 불렀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는 다른, 인정받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단,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그런 어떤 고귀한 삶의 방식들이 에우젠으로서 성공이라고 하는
요소로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이 소피스트의 덕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면서 등장했던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다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이 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덕들을 타고 태어난 자들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우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까마귀 같은 그냥 흉내내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프로타고라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소피스트들은 이것들은 이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훨씬 더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를 어떻게 이제 길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공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뭐 전혀 운항 경험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여러분들 그 비행기를 타겠어요? 전혀 노를 저어본 사람이 아니다라면 그 사람을 또 의사도 이제 마찬가지죠.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말을 하는데 전문가, 또 정치를 하는데 전문가. 지금 뭐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부터 뭐 어린 아이 손자까지 누구나 다 정치 이야기는 쉽게 하고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뭔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되게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소크라테스나 이런 소피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과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도, 자, 의사나 변호사나 또는 이제 파일럿 이런 사람들처럼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일들을 돕는데 하나의 어떤 그 조언의 이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좀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 한 10분 동안 5가지 키워드 작성해보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들을 좀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거 찍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나한테 카톡으로 좀 올려줄 수 있길 바래요. 자, 한 10분간 쉬겠습니다.